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그 가운데 확인해 볼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1시간 안에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전에 미리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도 만나보실 수 있고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링크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함께 살펴줄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도 우리 시장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증시가 좋아서였을까요? 오늘 우리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름세 보이면서 2,474선 이 시각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른 842선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페라이트 관련주들 이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꺼내 들면서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삼화전자가 여전히 13%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상신전자도 12.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한 줄로 오늘 시장 정리하면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수가 1%가 넘게 상승했을 때도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거의 지수로 보면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코스피 지금 0.4%, 코스닥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이 기관 수급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조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도 이제 거의 신고가까지 왔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이미 신고가를 넘은 지 꽤 됐습니다. 월봉이고요. 월봉상 보면은 신고가를 넘은 지 좀 됐고 S&P 500도 이제 신고가까지 왔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유동성 장세의 끄트머리 2021년 말과 2022년 초 자리까지 다 왔고 나스닥도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 시장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시장 좀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들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이게 처음에 이제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았지만은 역시 얼리 어답터들은 한번 이 비전 프로를 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절 현상이 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면서 애플이 1%가 넘게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날, 전전날 계속 미국 시장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미국 시장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 존슨앤존스가 나오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3월 미시간 대학교에서 나온 소비 심리 지표가 거의 이제 최고가에 가까울 정도로 좀 잘 나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일 날 나왔던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을 때 소비가 너무 탄탄한 거 아닌가? 소비가 너무 탄탄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으면 우리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악영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역시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준 위원이 6회 7회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지 않을 것이다. 많으면 한 2회, 3회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성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느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시황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미리 감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시황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같은 뉴스를 가지고 비슷한 뉴스를 가지고 어떤 때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뉴스를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가지고 뉴스를 되게 꿰서 해석을 하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확한 뷰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미국 시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하단을 잡고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는 지금 시원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0.37% 상승 중이고 코스닥이 0.06%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주목하고 싶은 점은 선물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자별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황색이 외국인입니다. 일자별로 보면 여러분들 숫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계속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파란색 색깔적으로 보면 파란색인데 오늘 그래도 한 3천억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 1월 18일 때처럼 장 막판에 내일 꼽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옵션 만기는 아니기 때문에 장 막판에 큰 변동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선물에서 유미 있는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에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선물에서 3,5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현선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억 매도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3,5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현물에서는 27억 정도 매도, 즉 3천억 정도를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3천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슬슬 외국인들이 하방에 대한 인식 여기서 더 빠질 건 없다. 2,400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확실히 한국 시장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에 빠지면 우리 시장 내부적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이라는 악재가 있다고 친다면은 여기서 언제 우리 시장이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가 결국은 싸다는 인식에 대한 프로핏 이게 균형을 잡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것보다 환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좀 내려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수는 안 좋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2,400 초반에서 2,400 중반 정도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셔도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500 밑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지수가 반등할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기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오히려 미국 시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나서 한 번 조정을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시장에 대두됐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저는
뉴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나왔고 북한 쪽에서도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발 미사일이 러시아에 제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도발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 자원들을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국의 미사일의 우수성을 한번 광고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 지금부터는 저점을 잡아가는 시기다. V자 반등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누웠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간, 여러분들은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가 견조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하단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것 같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별로 잘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이슈와 함께 반짝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장 특징주 확인해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흥하해운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터미널 공격에 대한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공격으로 인해서 가스 시설과 항구 운영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해당 가스 시설에 대해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군의 실행 계획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제가 이제 보고 있었더니 WTI나 이제 유가들도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연결을 지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 쪽에 무기를 넘겨주고 또 무엇인가 지원을 받겠죠. 근데 이게 북한의 무기가 꼭 러시아에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후티 반군이라든지 또 다른 쪽, 아랍 쪽, 중동 쪽에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 무기 자원들이 필요한 쪽에 자국의 무기를 홍보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중동에 대한 해법들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 달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이란이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봤으면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서로 각오한 바가 있고 또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운 관련주 제가 전에도 한번 안 움직였던 동방을 추천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수익을 꽤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지금도 저는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 같은 경우에 지금 30몇 %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한 11선 인근에서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바꿔서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트라는 보면은 하트를 한번 바꿔서 봐보면은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지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일목균형대의 기준선 정도에서는 지금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00원대 초반대 가격대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손절가 짧게 잡고 한 2,500원에서 2,400원 정도 잡고 지금 들어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만약에 이 종목이 부러질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이미 버티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나 악재 뉴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발 무기들이 다른 중동 국가에 들어가는 데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길어질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 특히 해운 운임 뉴스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운주들이나 또 물류주들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흥하해운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윗골이 달고 3,86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첫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국 히토류 자석
연고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뉴스가 처음 전해진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중국이 서방의 공급망 타일 중국에 맞서가지고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건 히토류가 무기화된다라는 거 그 자체보다 전 세계가 지금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블록화되면서 서로 간의 갈등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과 또 서방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서방 국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지금 블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힘이 빠진 상황이 아닌가, 또 경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한 상황이고 꽤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던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후보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혹은 당선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이 블록화에 대한 양상이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블록화에 따른 수혜주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주들도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도 뭐 오늘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눌림목 줬을 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방이라든지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석유 관련주는 최근에 석유나 이제 천연가스는 정말 이제 쉬지 않고 빠지고 있고, 석유 관련주는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은 줬는데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을 겁니다. 뭐 식량 자원이라든지 뭐 비료 자원, 비료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차후에 뉴스를 좀 기대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오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히토류 관련된 뉴스는 오히려 전 세계 블록화에 대한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중국 이슈와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삼화전자 두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장안에도 이슈됐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오전장보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이마트입니다. 사실 이마트라는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쉽게 손을 내미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컴퓨터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생활에 있기 때문에 냉장고 쓰고 TV 쓰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쉽게 접근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타거나 기아를 타거나 할 경우에는 또 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측면에서 이마트도 여러분들께 관심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32만 원까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7만 1,000원까지 떨어졌고 실적 정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코로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제 시대 병역을 맞으려 할 것이다. 온라인에 대한 익숙함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정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주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이마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차트가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또 총선에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을 하는 게 이제 전통시장을 살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요즘 사실은 저는 이 규제를 철폐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트가 쉬면은 전통시장을 가나요? 마트가 쉬면은 쿠팡에서 주문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무 휴업하는 것이 이마트 주가에도 좋지 않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제 이마트가 오랜만에 강세 흐름들도 보여줘 거래량도 좀 실렸는데, 오늘은 지금 일단 위에 있는 매물대를 맞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상방을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봐줄 만한 시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75,000원대는 돌파해 줘야지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75,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규제 제한들도 철폐가 있었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단통법 폐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이제 핸드폰 만드는 곳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도서 정가제에 관련돼 가지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고 웹 콘텐츠를 도서 정가제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측면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웹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도 오늘 추가적으로 16%까지 오늘 상승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중에 또 1차 목표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한번 수익 인증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나왔던 정부 규제와 관련된 이슈로 이마트 어제 이미 시세를 받아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75,000원 선을 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함께 확인해볼 종목들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와 종목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꼼꼼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전문가님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들어오시면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영재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두 종목씩 장 전에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후보군들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시황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정도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조금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벼운 종목으로 한 종목은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우량주로 좀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후보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후보군들 드리고 있고 밑에 있는 이제 QR코드 찍고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또 등록을 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종문 종목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지수가 2,400대 초중반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종목도 빠졌겠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도 다 함께 빠졌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어차피 같이 빠졌으니까 어차피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 매수 이유가 없고 보유 이유가 없는 종목은 정리하고 오히려 보유와 매수 이유가 있는 종목들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노란톡에서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같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고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한일사료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장중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좀 슈팅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줘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동방이나 흥하해운 이런 쪽이 그래도 1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라든지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제 해운 운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운 운임이 높아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또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1번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면 2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1번 전제가 성립되고 나서 2번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말고 1번 전제가 성립되면은 그 다음에 2번 코스니까 1번 전제를 관련된, 즉 물류가 막혔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이 무엇인가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은 뭐 흥하윤이나 동방 같은 종목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관심 갖고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현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또 시세가 붙으면 정말 세게 놀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강한 급등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강한 급등을 또 그 자리를 보면은 땡겨서 보면은 처음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주고 나서 꽤 오랫동안 눌림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가니까 정신없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면은 보시면 한번 강한 슈팅을 주고 나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위에 윗꼬리가 긴 음봉이 사실 보기는 안 좋습니다.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나간 건 맞습니다만은 전 물량을 빼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들이 한 번씩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선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은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오늘 선물 매수해갖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추가적으로 외인이 선물을 매도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소한 3일, 4일 정도는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줘야지 시장이 확실하게 하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즉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보시면 5,500원대면은 충분히 한 번만 반등을 주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종목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셔도 사실 큰 무리가 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되는 조건, 물류 관련된 종목이 그래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1순위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MBT고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MBT는 우리도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웹툰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고, 혹은 토스 관련해서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더 나와주겠죠? 저는 웹툰 관련주들 여러 번 추천을 드렸고 지금 다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된 수혜주로도 평가받으면서 사실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 급등하는 것보다 위로 이제 상방을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1차 목표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한번 차트를 쭉 제가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보면은, 전에 이제 한번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어디가 저항선이 되냐면은,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지지를 줬던 이 자리가 하락할 때 깨고 내려왔거든요. 즉 지지를 줬던 이 구간 11,000원에서 11,500원 구간이 일단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전고점 인근이 저항이 돼야 되겠죠. 이미 전고점은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되, 11,500원에다가 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오히려 돌파하고 나면 추가 매수 혹은 추가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500원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돌파한다면 꾸준히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다만 11,500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수익권이시고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는 거를 거의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매매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 매매할 때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가면은 한 파동 먹고 빠진 다음에 눌림목 줄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매매 사실 되게 선호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이 눌림목을 주는 자리를 피하고 싶다, 혹은
하시는 분들 11,500원에서 1,500원 자꾸 대응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웹툰 관련주들 이영재 전문가도 좋다 그러고 또 K 웹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000원, 11,500원, 1,500원 잡지만 그 이후에 돌파하고 난다면은 전에 한번 돌파했던 구간들, 전에 정고점만 맞섰던 이 구간들 한 5,0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가 11,500원, 2,500가 15,000원 잡고 지금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특히 지금 지수가 안 좋아도 잘 버텨줬다라는 것들은 인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수가 좋아졌을 때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로 11,500원, 2차로는 15,000원 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저희가 다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고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경제방송에서 관심주라고 했던 것들을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의 특징주를 고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의 특징주를 고르시면 여러분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특징주라고 방송에서 보는 경우들은 당일날 급등 나온 종목들이거나 혹은 당일날 급락 나온 종목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특징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은 단기 급등했던 종목도 아니고 단기 급락한 종목도 아닙니다.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바닥을 잡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그리고 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 방송에서 특징주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매도를 준비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닥권에서 돌릴 수 있는 남들이 모르는 히든 종목들 제가 3일 동안 매주 장전에 2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 이영재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도 그리고 뉴스도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의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소수 의견들 시장을 세우는 또 직관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넣으라고 나오면은 2024번 참여 코드를 넣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들어보면서 함께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너무 떨어져서 힘이 듭니다.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7,000원이면 아마 작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는 뭐 이제 아이패드 쪽에 공급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아이폰 자체에 대한 실적 부진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좀 위축을 시키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 올해 다시 한번 상승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4분기 실적 일단 흑자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4분기 흑자 전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아직도 깨져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 정말 좋다라고 했던 섹터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8년인가 2006년인가에 태양광 그 OCI가 남자의 주식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눈만 뜨면 올라가고 눈만 뜨면 올라가고 이런 시절. 그래서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업 유망하고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선도한다 그랬는데 왜 꺾어졌을까요? 중국에서 싼 값으로 태양광 모듈들을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OCI도 부러졌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로 LCD나 OLED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중국산
저가 공세 때문에 밀려서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그냥 평판이 아니라 롤러블 패널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롤러블 TV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기술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지금 접는 핸드폰이 나와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봤을 때 점차 기술 지각적인 디스플레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랫동안 적자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4분기 흑자 기록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저점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구간이지만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저점에서는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화면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금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고 한번 반등해서 올라온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하고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눌림목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일단 매수가의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일단 매수가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에 정리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매수가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단기에 정고점 인근에 한 17,000원대가 걸려 있고 이 17,000원대가 전에 지지했던 자리가 지금 깨져서 형성된 저항선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7,000원에 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한번 물량을 절반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이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7,578원,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큰 가격적인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연초에는 조금 고점을 보여주다가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 어떤 방향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은 정말 주인 없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한일사료를 말씀드렸었는데 한일사료는 호티방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 급등한 자리가 있거든요. 화면만 보시면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큰형님들이 단기 차익 시연을 했을 망정 보시면 그 전부터 바닥을 계속 잡아주면서 모아온 자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올 자리에서 정확하게 양봉 뽑아주고 지금 어쨌든 간 장기 이평선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이제 비료주라고 볼 수 있는 사료주와 비료주는 좀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비료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물류 대란 이야기가 있을 때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17,578원이시면은 현재 가격과 큰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 내 종목도 빠졌지만은 좋은 종목들도 빠졌기 때문에 종목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에도 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는 남해화학, 아무래도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바이올로직스고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현재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된 지 이제 2달도 채 안 된 새로운 종목인데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는 그래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격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첫날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공모 받으신 물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거나 첫날 양봉 찍었을 때 따라 들어가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처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처음 시가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래도 안 깨지고 손절가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Y바이오 같은 경우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종목을 살려고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타점이 좀 있긴 있어요.
첫날에 이제 큰 장대 음봉을 그렸다가 한번 올라갔지만은 이때는 이제 사기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눌림목을 주고 첫 양봉에 첫 시가 종가죠. 종가 인근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잡힌 이런 자리들 한번 공략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좋은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물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버텼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이 자리가 깨졌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 종가 자리 또 지지가 나왔던 시가 자리도 깨졌기 때문에 12,000원대가 이 종목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신규 상황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라가면 위에 매물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떨어질 때 밑에 받쳐줄 수 있는 매물도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대 양봉 세우고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브레이크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쓰는 걸 보고 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브레이크가 쓰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손절 효과를 잡아야 돼 12,000원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일단 손절하고 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성장주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12,000원 선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매수가가 9,980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주식 왕초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다시 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큰 가격적인 변동성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넥신 뉴스들이 조금 있긴 있네요. 보니까 지금 뭐 흐름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거를 보니까 제넥신에서 기술 이전해서 선급금 받는 게 지금 선급금 수령이 지금 4차례 연속 밀렸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제넥신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 치료제 개발 중인 지속형 바이오매터 후보 물질 GX24 기술 이전으로 받은 인도네시아 KG 바이오와 지난달까지 받기로 했던 선급금 800만 달러 98억이죠. 올해 1월 이내에 받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당초 선급금의 지급 예정은 12월이었고 이게 벌써 네 번째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번째나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했던 데에 대해서는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술 이전이나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실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억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80억 매덕 들어와봤자 간에 기별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뭐 요단강 차트거든요. 나락가는 차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흐름도 좀 좋지 않고 실적도 안 좋고 또 곧 있으면은 3월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이런 종목도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9,980원이면 현재 8,900원이면 사실 큰 손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또한 종목 교체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사실 요즘 이제 그 시장의 테마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뭐 그 물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못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지고 반등을 해줄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총선 이후에는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총선 이전에 지금 너무
양쪽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개정 휴업이에요. 일들 안 하고 개정 휴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또 경제 살리기 어떤 이런 이슈가 있기보다는 계속 단발성 이슈들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테마였던 6G 테마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5G 엮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6G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FR입니다. HFR 같은 경우는 유무선 정보통신 개발, 제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모바일 어세스 부분이나 브로드밴드 어세스 부분에 기존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G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뭐냐면은 KMW입니다. 일단 KMW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뭐 다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삼성이 이제 6G를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몇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신년 초에 가장 먼저 했던 행보로 삼성 서초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센터를 찾아서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 대응 방안 점검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6G를 통해서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기술들 함께 복합시켜서 개발해서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호불을 전해지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6G로 엮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KMW부터 좀 보면은 KMW가 여러분들 좀 관심이 그래도 제일 많은 종목인데 정말 5G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지옥까지 보고 거의 뭐 요단강 건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KMW도 정말 단기 급등했다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졌지만은 크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 정도지 추세가 깨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5G 종목들이 테마성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절대 우습게 볼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테마성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해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는 주로 기관이나 외인들의 큰 돈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밀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수급은 살아있고 개인 수급들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들은 들썩들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로 한번 엮었던 종목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그냥 테마가 아니고 삼성이 손을 댄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는 게 삼성에 손을 댔던 거는 로봇 같은 경우들. 그리고 과거에 로봇은 테마성으로도 움직이다가 삼성이 이 관심 갖고 움직이겠다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예 섹터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6G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일단 관심을 갖는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KMW가 아니라 왜 HFR이냐? HFR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을 줬다가 오늘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실적입니다. 가지고 하려면은 일단 실적인데 KMW부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 정말 매년 적자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적자폭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적자폭이 너무 많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유증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증,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두드려 말 수 있는데 유증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회사도 KMW 같은 경우도 유보율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유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적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더 좋다고 근원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HF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영업이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세전이나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흑자입니다. 왜냐? 영업 외의 수익으로 기타 수익으로 126억 정도 흑자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56억 흑자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KMW보다 오히려 재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어쨌든 5G 테마로 웃겨가지고 움직인다면은 KMW든 HFR이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재무가 좀 더 안정적인 HFR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기관의 연속 순매수, 특히 연기금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종가를 항상 매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가 매수가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HFR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1차 목표가 27,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